6월 30일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유동성이 늘어서 조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실례로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규제가 재지정이 됐죠. 근데 지금과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6월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지역 해제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들이 조정지역 해제가 됐는데 사실상 전국이 조정지역 해제가 돼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요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곽지역 중심으로만 조정지역 해제가 발표가 났죠. 자, 그러면 어떤 요건, 어떤 조건으로 됐느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국토부는 지금 조정지역을 해제를 해서 규제지역을 완화를 했을지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어떠한 게 변하고 앞으로 집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왜 이번에 규제지역을 완화를 했느냐? 지금 거래 절벽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물가와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과 외곽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급락이나 폭락이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보합 또는 약상승, 우상향을 원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무너지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를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완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부분을 보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1.3배 이상이 올라야지만 규제 지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낮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물가 상승률보다 뭐 6배는 더 지금 집값이 낮아. 실질적으로 대구, 세종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예요. 물가 상승률 대비 거의 3%에서 4%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이 해제된 거는 잘 해제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청약 경쟁률. 최신 2개월 동안 5대1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대구. 미분양 나오고 있잖아요. 미계약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지역들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 많아지거나 주택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이런 경우에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건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완화한 지역들을 봤는데 어떠한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변화되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은근히 많이 까다로워요. 이 돈으로 내가 집을 사는데 가용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증명을 할 수 있게 써야 되는 거야. 거기다 투기가열지구는 모든 은행 잔고 증명과 이체 확인 또는 자금 소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출을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으로 투기나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는 또는 돈을 그냥 주는 거, 차용증, 그리고 증여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다 오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이러한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세금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사실 취득세가 말이 안 됐잖아요. 2주택자부터는 지방세 포함 취득세 8.8%, 3주택자부터는 지방세 포함 13.2%의 취득세를 내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 두 채로 간다는 거에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1.2%부터 3%까지 일반적인 취득세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유세 부분, 종부세도 2배가 더 많이 늘어났었는데 반가스로 보유세가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기존의 무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최대 60%였지만 이제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는 기존에 50%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LTV가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70%까지 대출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DSR은
기존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대출 기간 50년이냐 40년 만기냐 이런 것 따라서 개인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는 지방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대출 부분에서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것은 청약 조건입니다.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되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의 청약 조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청약 통장을 2년 동안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24회 동안 납입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1순위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1년 동안 납입을 하고 세대주가 아니라고도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의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청약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가점제 부분, 전용 85초가 됐을 때만 추첨제가 됐었는데 이제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30%가 가점제였어요. 사실상 무주택자나 나이가 많지 않으면 청약이 거의 안 됐다. 하지만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된 지역들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85 이하는 지자체에서 40%까지 최대 가점제를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추첨제를 60%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전용 85 초과된 중대형 면적들은 가점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었느냐 또는 나이가 많느냐 상관없이 우리가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새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청약 기회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분에도 정상화가 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시행일 이후부터는 2년 실거주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6.21 부동산 정책 때 5%만 올린 상생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줬긴 했죠. 하지만 그러한 조건에 아무런 상관없이 2년만 보유한 비규제 지역에서 매도를 할 때는 비과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번에 집을 살 때 양도세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6월 30일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우리가 일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유동성이 늘어서 조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실례로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에 단기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규제가 재지정이 됐죠. 근데 지금과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요. 유례 없는 금리 급등기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물량이 많은 지역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하면 조금 관망을 하시고요. 1주택자들은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장이 좀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움직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과 입주 물량을 체크를 하시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직도 우리 개청호 채널 모르신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잉! 오, 이게 잘하면 다주택자들이 규제 완화 지역이 가지고 있다. 털고 나오기 괜찮은 시기죠. 이게 계속 오르거나 이 규제 완화 때문에 급등이 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복잡한 거 하지 마. 그냥 복잡한 거 하지 마.